네, 공감이 필요해 함께하고 있는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네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대를 간 이재경 편집장을 대신해 앞으로 우리 공감이 필요해 리더를 맡아줄 최윤선 기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더의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최윤선입니다. 네. 편집장님이 강한 친구의 품으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리더 자리를 맡게 됐는데 편집장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가셔서 또 떨리고 그렇지만 제가 화이팅 전도사인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멋진 노력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언론인을 꿈꾸고 있는 이동익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맥심 필기 전형 결과를 들고 온 이동익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은 결과였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1차 서류 전형에서는 총 100명이 붙었는데 그 2차 전형에서는 20명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록 중에 이제 딱 시험장을 갔는데 제가 국문과 아는 형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 같은 선배? 예, 선배인 건데 그 형은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쑥스럽겠구나. 아니, 가슴 쓰리다기보다는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도 이 형은 됐구나 싶기도 하고 그 형은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라도 이렇게 좋은 정보 들으면 좋으니까. 긍정적이네요. 그래요. 다음 시험 때는 분명히 보완할 점 보완해서 그 선배의 모습으로 그 후배로 들어갈 것 같아요. 또 한 번. 시험 끝나자마자 이렇게 좀 보완 점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새 얼굴 두 분 자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언론인을 꿈꾸는 강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강지민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재경 선배님이 후배인데, 제가 후배인데, 이재경 선배님을 존경해서 이렇게 펀미디어 기자에 지원을 해서 왔는데, 네. 안 계시네요. 왜 안 계시는 거죠? 야, 이렇게 환영합니다. 존경받는 인물을 우리가 방송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예, 환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김주현 기자도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김주연 기자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학년이 낮은데요. 그래서 취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몇 학년이죠? 지금 2학년에 재학 이제 중이에요. 2학년? 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취준생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참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기 때문에 취업의 어려움을 몸소 한번 좀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얼굴로 단장한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입사하기 위한 취준생들의 거짓말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입사할 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진솔하게 답하라라고 하는데 거짓말들 많이 하나 봐요. 이런 주제 준비한 거 보니까. 제가 통계 자료나 이런 걸 조사해 보니까 꽤 진짜 그 취준생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려 1,5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3.6%가 서류에서 거짓말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서류, 면접 둘 다에서도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이게 사실 요즘 취업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내가 더 튀어야 돼, 남들과 달라야 돼 그런 생각이 많이 강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취업 준비생들의 거짓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봐야죠. 그러게요. 어떤 거짓말들이 있는지 일단 좀 궁금해지네요. 어떤 거짓말들이 있었나요? 또 입사 지원 동기나 직무 관련 경험을 부풀려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입사 지원 동기는 취준생들이 많은 곳을 지원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지원했는지를 이제 몰라서 아무렇게나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직무 관련 경우 같은 경우엔 내가 이만큼 되게 작은 활동을 했는데 이제 크게 부풀려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봉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취준생들이 연봉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또 뽑아만 주면 무엇이든 하겠다.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요. 좀 뻔한 얘기지만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노희 기자도 이 주제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오셨다고요? 네, 제가 스펙업에서 이런 고민이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주변에는 자기소개서를 약간 거짓으로 꾸며서 넣었는데 서류 전형에 좋은 결과가 있고 그리고 결국엔 또 그 회사에 합격해서 그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잘 붙는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렇게 넣어야 되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내 소신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고민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답변이 달린 게 자신의 주변에도 이렇게 전문가에게 이렇게 대피를 해서 서류를 넣은 사람인데 서류 전형까지는 결과가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넣으면 결론적으로 면접에서는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100%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반이 된다면 거짓말을 쓰는 건 또 괜찮은 것 같다고 약간 반대 의견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좀 유혹에 많이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거짓말을 써서도 서류 전형을 잘 통과했다면 그렇다면 자소서에 어떤 거짓말들을 채우고 있었던가요? 네, 좀 지원 동기와 관련된 거짓말이 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어떤 사람이 모 식품회사를 지원을 했는데 그 식품회사의 브랜드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 동기에 그걸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브랜드의 케이크 믹스를 사용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큰 감동을 드렸다라는 식으로 지원 동기를 이제 부풀려서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동기가 있어서 지원을 했다기보다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동기가 생긴 격인데요.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그러네요. 이 밖에 또 어떤 다른 사례들도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취준생인 제 지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면접에서 들키지 않을 정도면 거짓말을 다들 조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다 하면은 그 동아리 안에서 조장을 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팀장을 맡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해외에 나갔던 경험을 서술할 때는 자기의 그런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국인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직접 이렇게 지어내서 쓰기도 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자소서를 쓰는 거죠. 자소설, 그래요. 제가 아는 모 방송에는요, 분명히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근데 그 불교 방송에서 섭외가 왔어요. 그랬더니 종교를 바꾸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이런 경우가 뭐 흔히 있는 일이죠. 또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자소설 얘기했는데 자소설 신조어인데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네. 자소서는 취업과 관련해서 생긴 신조어인데요. 소설 같은 자기소개서의 그 축약한 단어예요. 사실 아까 제가 계속 말했던 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 자소서는 남들과는 달라야 돼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허위 사실을 쓰고 그러는 거죠. 또 했던 활동을 부풀리는 것도 지나쳐서 자신이 해보지 않았던 경험을 많이 서술을 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언제나 합격하는 친구와의 동아리 활동 경험담을 내가 했다 이렇게 써서 붙으신 분이 실제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이거 심하네. 그러네요. 그런데 인사 담당자들이 정말 수많은 취준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은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왠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티가 나죠. 왜냐하면은 이제 해당 기업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경험이 없어서 그 내용을 이제 거짓말로 지어내서 지원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운 좋게 서류 전형을 통과한다고 해도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티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정말 이 회사에 지원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내가 이렇게 써놓은 자소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계속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복사 붙여넣기 된 자소서를 딱 보면은 다 티가 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에 이런 식으로 말미에다가 내가 지원한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이름을 지어넣는 이 실수를 들 수 있는데 인사 담당자들은 이런 서류를 보자마자 딱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간절함에 거짓말하는 마음은 이해하나 좀 도가 지나치면 과한 거죠. 근데 자소서에 성장 배경까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네요. 네, 성장 배경까지 속여야 되는 이런 사실 좀 안타까운데요. 네, 일남일녀의 장녀로 태어나 이런 식으로 자소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취준생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인재상과 관련돼서 연결 지어서 성장 배경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 삶이 모든 게 그 기업과 연결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없던 사건까지 만들어내면서 적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슬프다. 울 것 같아요. 애드립 좋아요. 어쨌든 정말 아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반 이상이 반 정도 40몇 %가 다 이제 거짓말을 좀 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할 정도로 많은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쓰는 이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입사를 위해서 맨 처음 넘어야 하는 관문이 서류 전형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없는 말이라도 지어내서라도 이 서류 전형이라도 일단 통과를 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면접 전형일 때 혹시 거짓말을 한 거가 들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없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일단 면접에서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1차 서류 전형은 통과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자소설의 탄생 배경인데 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조언을 해줄까요, 우리 최윤성 기자가? 네, 이건 취준생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조사하다가 깜짝 놀란 게 인사 담당자의 64.4%나 구직자의 거짓말을 알아차린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거짓말의 유혹을 받지만 그 전형 과정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사 담당자들이 그걸 잘 찝어낼 수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걸 걸렸다 하면 굉장히 입사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하지만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선의의 거짓말처럼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해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얀 거짓말을 약간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거짓말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나요? 이제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게 자신만의 스토리잖아요. 근데 자신만의 스토리를 말하니까 자신만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이렇게 거짓말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사 담당자가 보면은 사실 그거는 거짓인지 아닌지 티가 난다고 하니까 이제 취준생 분들께서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외로 또 금방 알아차릴 것 같은 거짓말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자주 한다. 막 운동이 취미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한다. 살집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면접에서 이렇게 약간 면접의 두려움을 좀 떨쳐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책임질 수 있는 거짓말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지원자들의 거짓말 그렇다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나요? 네, 면접관님들은 이제 거짓말을 하면 솔직히 다 안다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 눈이 사람들의 그런 감정을 가장 진실되게 보여주는 창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거 외에도 이제 압박 면접을 통해서 이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일부러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해요. 이유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하는지. 그런 사람 너무 싫어. 그쵸. 네. 아니, 근데 이럴 때는 모름을 인정하고 만일 제가 여기 입사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발전하는 사람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솔함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질 수 없는 거짓말을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면접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또 있죠. 네, 취업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줄줄 외운 듯한 답변이나 판에 박힌 듯한 답변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모르는 것은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자신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또 질문의 내용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아는 척하면서 유창하게 늘어놓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럴 때는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또 그러고 애매모호한 지원 동기를 말하거나 면접관의 비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우는 분들도 있고요. 막 욱해가지고 싸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면접관이랑. 그래, 아무튼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실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항상 잘 참고하셔서 면접 때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고요. 예스 올 노 토크로 이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연봉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예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거짓말이 난무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하나, 둘, 셋. 노, 예스. 이동익 기자만 지금 거짓말을 했어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이제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는 사실 물론 연봉 중요하죠. 근데 저는 연봉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제가 자소서를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연봉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더 높은 사람이다. 만약에 뭐 열정페이라는 명목으로 무급 근무를 이렇게 강요하지 않은 한 그런 식으로 이제 자소서에도 언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무급은 아닌데 100만 원이 안 되는 막 월급을 준다고 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래도 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면은 왜냐면 이 금액으로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죽을 때까지 이 금액으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면 그것도 이렇게 점점 올라가겠죠. 저는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요. 근데 원하지 않는 직무인데 내가 생각했던 연봉의 2배를 줘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배. 저는 제가 원하지 않은 직무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확실히 뚜렷하군요. 부디 그 생각이 변함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면서. 예, 최윤성 기자 노 들었어요. 예. 아니, 저 동익 기자님 얘기 들어오면은 진짜 항상 제가 너무 현실에 찌들
들어온다 막 이런 감정을 하게 돼요. 네. 아, 근데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인사 담당자들은 연봉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를 가장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취업하신 분들 얘기를 제가 들어보면 네. 항상 이래요. 아, 내 회사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돈을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욕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네, 사실 저희 얘기예요, 혹시? 들켰다? 저도 그렇고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려면 돈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앞으로도 일할 맛이 계속 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강재민 기자는 어떻게 저는 노를 역시. 들었습니다. 예. 네, 벌써부터 연봉 생각하니까 행복한데요. 아직 취업도 안 됐는데. 예. 네, 근데 만일 제가 제 재능이 기업에 이제 큰 기여를 한다면 그거에 맞는 연봉을 받게 된다면 저는 조금 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를 들었어요. 네, 그래요, 연봉 좋아요. 중요하다. 예. 김주영 기자도 노. 네, 저도 노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도 제가 노력한 만큼은 받으면서 일을 해야 좀 인정받으면서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직을 하게 될 때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 액수가 다음 직장에서 받을 액수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되기도 해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한 직장에 물론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직할 경우를 생각해서 네. 그 이전 직장에서의 연봉도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현실적인 여성분들의 이야기 대 이동희 기자의 네, 의욕 넘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또 드려볼게요. 뽑아만 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예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다 노. 오! 강지민 기자만 예스. 예. 뽑으만 주면 뭐든 하겠다? 네. 왜냐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제가 이 취업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상상하던 일이 아니고 좀 이제 다른 일들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그때 맡은 일을 책임지고 열심히 먼저 할 생각이에요. 그런 다음 만일 제가 꿈꾸던 일을 직접적으로 하게 됐었을 때 그때는 실수 없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일단은 오늘도 저희 이제 방송에 이제 뽑았더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준비 역시. 잘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분들은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한번 이유 들어볼게요. 예. 최은성 기자? 연봉은 중요하지만 아무거나 하진 않겠다. 아니, 그게 또 그렇게 되네요. 네. 저쪽에 앉으신 기자분들이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또 저를 또 반성하게 되네요. 네. 그 무엇이든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고 되게 좀 씁쓸하기도 한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네. 취준생들이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솔직히. 근데 뽑아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무엇이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 그렇죠. 무엇이든이. 네, 그 능력 밖의 일을 맡게 되거나 하면은 오히려 진퇴양난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는 취준생이지만 그 수동적이 아니라 꼭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싶을 뿐이지 시키는 거 무조건 다 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네. 같은 마음이에요. 네, 저는 이동희 기자님 아까 하신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는데요. 저도 직업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게 바로 자기가 원하는 직무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꿈에 그리던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신하고 맞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 직업을 갖는다는 것도 행복하게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행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원하는 일을 해야 계속 꾸준하게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이동희 기자의 이야기도 짧게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앞서 말하신 분들이 말한 것처럼 이 무엇이든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서 사실 무엇이든 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하는 타입이긴 한데 무엇이든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네. 뭐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편안하게 속내를 얘기했는데 이제 면접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그러게요.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님 여러분들 오늘 또 새 얼굴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 끝인사는 두 분이 짧게 한 말씀씩 전해주실까요? 먼저 네네. 우리 강지민 기자부터. 네, 처음으로 공감이 필요해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의 주제인 만큼 저도 방송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머.
굉장히 재밌는 친구라는 재밌네요. 생각이 들고 저희가 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무엇이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잘했어요. 예. 자, 그리고 막내 김지은 기자도.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이 취재를 위해서 다른 취준생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좀 취준생이다 보니까 취업 준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밤잠을 설치고 이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 멀지 않은 미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복잡해지고 그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좀 힘내시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어요. 취준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잡매거진에서 막내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새 얼굴로 단장한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과 함께 입사할 때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공감이 필요할 코너는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펀미디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기자분들 네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